그 가정교육 피드백 많은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보시는 분이 피로감을 느꼈는데 저 괜찮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육아는 피드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다 관심과 애정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 같아요. 한국 특징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보여지는 상황이 전부가 아닌 걸 알면서도 나라면 저렇게 할 것 같은데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건 좀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또 내가 자라왔을 때 트라우마가 막 생각나고, 그게 그 화면에서 보여지니까 막 저 애도 막 상처받을 것 같고 막 걱정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니가 강민이 올릴 때 올렸던 것 같은데 애기 옷 입히는 거 부모님들 피드백 때문에 긴팔 입히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다시 반팔 입혀서 데리고 있는다고 맞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왕이면 애를 긴팔을 입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긴 했죠. 그래서 여름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옷을 원래 그 메쉬 바디수트 반팔 팔 없는 거 막 이런 거 입혀도 애들은 좋거든요. 그래야 태열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 방문용, 어른들 사진용으로는 그 7부 내복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아기 키우셨던 분들은 집이 지금보다 단열이 더 안 되고 추운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러신 것 같고. 아가들 봐주실 때 시댁 친정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진짜 부딪히려고 들면 부딪히지만 할머니의 방식과 엄마의 방식이 그냥 다른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죠. 내가 지금 상황상 할머니한테 육아를 맡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엄마든 시어머니든 내가 어느 정도의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 육아를 할머니가 해야 되면 할머니 방식으로 커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할머니가 가끔 와가지고 내가 하던 육아의 루틴을 좀 깰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괜찮죠 뭐. 애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와 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가족들이 해도 괜찮아요. 내 육아 방식대로만 육아를 하고 싶으면 내가 홀로 키워야죠. 권사님도 언니 육아에 딱히 터치 안 하시는 듯해요. 이런저런 잔소리 하죠. 우리 엄마 엄청 해요. 엄마는 안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엄마는 왜 그래? 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고, 엄마도 내 손자니까 내 손자가 잘 컸으면 하는 마음에서 엄마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의 방식이 맞을 때도 많고 해서 엄마는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듣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엄마랑 집에서 막 저 먹고 이러고 있는데 나은이가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은이 바나나 줄까? 막 이래요. 저 같으면 안 줬었으니까 안 줘도 돼 라고 처음에 했다가 바나나 주면 먹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 먹여볼까? 으깨서 주면 먹어. 막 이래요. 그럼 줘. 그렇게 했을 때 나은이는 또 바나나라는 거를 처음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실버라인이랑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솔직하게 하는 편인데 저희 어머님도 이제 자주 아기를 봐주시다 보니까 춥다 막 계속 하셔요. 그리고 이제 실버라인이 나은이 더워, 이불 덮지 마 이렇게 하는데도 할머니는 참지 못하죠. 나은이가 잠자는 방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불이 덮여 있고 땀에 애가 쩔어서 젖어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네가 할머니의 사랑으로 또 이불을 덮어서 폭삭 젖었구나. 할 수 없지 뭐. 또 자면서 그렇게 땀도 흘려보고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러지. 어머님도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애기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엄마가 맘마도 안 주고 우리 나은이가 배가 고파서 그랬구나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만약 엄마가 맘마를 안 줘서 내가 맘마 줬는데 왜 그러시지? 이렇게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웃고 이렇게 말다가 예를 들면 나은이가 땀에 만약에 젖었어요. 그럼 저도 이제 나은이를 안고 나오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그냥 우리 나은이를 적셔놨어. 그냥 나은이가 젖었네. 할머니가 덮어놨어. 이러고 그럼 어머님도 꼴꼴꼴꼴 웃고 그래요. 지금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막말로 친정 엄마든 시어머니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를 막 어떻게 구사리를 먹이려고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당신의 노하우가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세월이 오래 쌓이신 분들은 내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정답을 너에게 말하겠어! 이러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엄마가 하는 대로 방법을 했을 때 또 내 애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할머니의 방법으로 애기가 새로운 방법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투르님, 청결도가 달라서 힘든 건 어떡하나요?
제가 높은 편인데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버리네요. 그거는 내려놓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청결도가 실버라인보다 좀 낮고 실버라인이 청결도가 높잖아요. 실버라인이 어느 정도는 좀 포기를 했고 청결도가 낮은 사람이 좀 맞추려고 애는 써야 되는데 그게 맞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는 안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부부싸움의 화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를 맞춰줄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아야 평화롭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시부모님에게 예뻐 보이고 싶은데 자존감이 너무 바닥쳐서 그냥 만나는 게 겁나서 뵙지 못하겠어요. 왜 예뻐 보여야 하죠? 나 모습 그대로면 안 되나요? 가족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게 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고 하시니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를 전달을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시부모님한테도 예뻐 보이고 싶다라는 거는 내가 좋은 며느리, 완벽한 며느리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깔렸기 때문에 예뻐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약간의 강박 같은 게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정생활이라는 거는 완벽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 앞에서도 뭔가 우당탕탕하고 잘 못하고 새댁이 그렇지 뭐. 근데 그게 그 시절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성장을 해서 성숙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냥 다 괜찮아질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잘 보여야 되겠다, 예뻐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그건 있다. 그 시부모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우면 안 만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혼 초에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오히려 신혼 초에 좀 거리를 뒀다가 할 수 있으면 내 마음이 좀 괜찮아질 때 조금 만나다 보면은 몇 년 지나서는 더 자주자주 만나도 괜찮아지고 좀 친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왜 친구와도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몰랐던 남과 가족이 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내년 1월에 결혼하는데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을 본 지 한 번밖에 되지 않아서 저를 좋아하시는지 않는지 걱정이 되어요. 전 오히려 보고 싶은데 시부모님 되실 분이 피하는 느낌? 그거는 오해예요. 오해일 가능성이 커요. 혹시 이세요?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해십니다. 피하는 거 아니에요. 해답이 되셨나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만 날 좋아하면 돼요. 거꾸로 엄마, 아빠가 내 남편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내 남편 괜찮으면 돼요. 그게 되잖아요. 결국엔 부모님들도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혼 초에 괜히 이제 시댁 갔다가 부부 갈등이 생기고 친정 갔다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아내나 남편 중에 한 명이라도 내 가족이 내 남편을 좋아하나 안 하나 눈치 보는 순간 막 이상한 뭐가 막 기류가 생기면서 오해가 막 생겨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 마라 막 풀어가야 돼 마라 막 답답해지면서 막 복잡해지면서 막 중요한 거는 말로 안 나오고 이상한 걸로 말이 나오면서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를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제 짝으로 인정을 안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투르님 말씀대로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서로만 좋으면 신경을 안 써버리면 되는데 말이죠.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부모님을 신경을 안 써버려야 한다 그런 의미까지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인정 안 하면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게 부모님도 나를 좋아한다는 남자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실버라인이 딸을 낳으니까 너무 이해가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마음이 남자친구 안 돼. 그냥 안 돼. 싫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자친구야 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와우 브라보 너무 좋아. 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둬야죠. 저는 반대로 엄마 아빠한테 남자친구 유머 혹은 남친 얘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요. 엄마는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못하겠음. 알죠. 저거 왜 말 못하는지 나 알아요. 엄마가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딸은 누구 없어? 남자친구 없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뭐 약간 이런 눈빛. 그게 부담스러워서 말하기 싫은 거죠. 저는 교육열 강한 남자친구 어머님이랑 가끔 누나분이나 남자친구 스펙 어필하실 때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 역시 어머님 아드님이 역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와 돌려가는 것 같다고요? 뭐 그렇게 만약에 상대가 생각하면 할 수 없긴 한데 어필하시니까 박수 쳐야지. 그럼 어떡해요. 뽀사장님 이건선이 실버라인 얘기 듣고 처음에 어땠냐고요? 안 좋아했는데요? 딸 가진 엄마 아빠는 다 그래요.
시어머님이 말을 세게 하신다. 말을 하나하나 곱씹게 된다. 그럴 수 있죠.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내가 이걸 지키지 못했을 때 또 저 말씀을 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반응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역시나 저 반응이 또 나와서 이런 거를 계속하면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예민도가 높은 사람이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약간 좀 생각을 살짝 바꿔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나갔을 때 분명히 저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진짜 했어. 역시 난 천재야. 내가 맞췄어.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서 저희 어머님이랑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감기가 걸렸을 때, 물론 이건 좀 좋은 예시기는 하지만 요즘 잠을 자는 것이 뭔지 좀 아플 것 같았어.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티났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제가 행동을 했을 때 제가 예상한 반응이 어머님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다 이제 간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나오미한테 엄마가 나를 다 간파했다 안 하냐 이러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부대꼈을 때 또 파악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주말에 상견례를 했는데 예비 시부모님의 예비 신랑 자랑이 대화 주제의 거의 70-80%였어요. 저는 괜찮은데 친정엄마가 좀 속이 상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비 시댁에서 저를 깎아내리거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니라서 서운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연휴 내내 괜히 속상했어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알죠. 그런 그 친정엄마의 속상함. 근데 결혼을 할 때는 친정엄마는 그냥 다 속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친정엄마의 그 속상함이 내 눈에 너무 보여. 왜 우리 엄마는 내 결혼을 준비하는데 서운함이 저렇게 자꾸 보이는 것 같고 그냥 기쁘게 딸을 보내주면 안 되나? 우리가 헤어져서 영영 못 보는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만 슬퍼지는 것 같고 왜 그러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원래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결혼은 준비는 원래 그렇고 기뻤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는 게 이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 이 감정을. 그런 걸 감정을 감당하면서 결혼이라는 그 행사를 치르면서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언제 오냐면 이 신혼 때 양가에 한 번씩 가기도 해야 되고 갑자기 나는 원치 않는데 친척의 행사에 갑자기 내가 가야 되기도 하고 나는 내 남편 안 부르고 싶은데 엄마 아빠 봐서라도 내 남편 불러야 하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 이게 갑자기 섞여야 돼. 행사 가야 돼. 바빠 죽겠는데 그 과정에서 또다시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막 올라와. 근데 나는 내 남편하고 그걸 대화로 풀어갈 스킬은 아직 없는 것 같고 눈치 괜히 이상하게 보고 연애랑 뭐가 다른 것 같고 왜 이래 싶고 그때 관문을 좀 넣으면서 또 한 번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임신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또 한 번 큰 관문이 옵니다. 내 애인데 내 애의 다른 사랑들이 너무 들어오면서 막 그 관심과 조언과 막 잔소리 플러스 막 옮겨. 근데 나는 호르몬 때문에 뭐가 이게 내 상태가 이상한 상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그 과정에서 또 남편과 또 애매해지고 뭐가 와.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또 성장을 하고 그렇게 피가 섞이지 않은 전혀 맞지 않는 가정과 가정이 하나가 된지 말았는지 모르겠는 상태로 웅탕탕탕 굴러가는 그런 현상. 다 그러고 산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탁탁 맞아 떨어져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그 느낌이 아니고 완벽한 동그란 형태가 아닌데 이리 대굴대굴 굴러가고 저리 대굴대굴 굴러가고 나는 이렇게 찡기고 치이고 이게 맞나 하는데 어떻게 굴러는 가. 그 와중에 그냥 웃음도 찾고 힘이 들었다가 불편했다가 근데 또 좋은 날도 있고 대박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굴러가는 게 인생 아닌가? 근데 이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트루님이 실버라인한테 많이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버라인이랑 저랑 봤을 때 서로 고집을 부리는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은근하게 겹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게 크게 막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은 제가 그걸 모른 척하고 놔버리는 게 그게 저희 성향상 맞더라고요. 사람이 태생적으로 성향이 맞춰주는 게 이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비교적 편한 사람이 그냥 맞춰주는 게 그게 희생이 아니고 그냥 가정이 평화롭게 굴러가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되게 실버라인한테 맞춰주고 막 억울하고 그러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또 제가 이 부분 괜찮을까 싶은 부분을 실버라인이 못해 막 이렇게 또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계속 떠올리면서 그래 뭐 그거 해주니까 내가 뭐 이거는 놀게 실버라인 맘대로 해 뭐 맘대로 해도 별로 뭐 큰일은 안 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되게 중요한 사안은 조금 시간을 가져보고 몇 번 참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좀 정제가 돼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성적으로 얘기를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감정 올라온 티를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티가 팍팍 나서. 티가 날 순 있지만 그래도 배려하면서 좀 정돈을 해보는 거죠. 뭐 그게 겉으로 티가 나고 안 나고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것까지 내가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언니 같은 성격인데 친정엄마가 볼 때는 너도 얘기를 해라, 화를 내라, 다 받아주지 마라 이런 얘기 맨날 들어요. 그냥 성향이 다르고 하나는 포인트만 다른데 그럴 수 있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엄마랑 나는 정반대 성향이라 그래요. 그 진짜 희한해요. 엄마랑 나는 진짜 반대야.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딸 둘 이상인 집들 있잖아요. 그럼 엄마랑 비슷한 성향의 딸도 있나? 일단 봤을 때 보통은 남매인 집들은 엄마는 딸이랑 정반대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위랑 엄마가 되게 비슷해. 저는 아무랑도 안 맞아요. 이게 가족이 안 맞아야 할 가족이에요. 근데 제가 엄마랑 되게 반대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엄마가 왜 그랬는지 너무 알겠어요. 이게 삶으로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남자친구 현 결혼식 축의금 얼마 내야 되나. 근데 이런 거는 내 기준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걸 남한테 물으면 내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결정하기 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너무 성향이 이런 건 누구한테 묻는 성향이 아니라 그런가? 저여도 이제 만약에 실버라인이고 3년 만났고 부모님도 나를 다 알고 형이 결혼하고 그러면 저는 할 것 같긴 한데 헤어져도 내가 이거 축의금 한 거는 뭐 어쩌겠어 하면 해도 되지 않나? 근데 뭐든지 중요한 건 있잖아요. 내 판단에 내 의견대로 결정을 해야만 뒤탈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남들이 하지 말라고 내가 안 했어.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뭔가 남자친구가 서운해하는 듯한 뉘앙스의 뭔가 이렇게 대화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안 내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안 냈어. 내가 결정해서 안 낸 거기 때문에 뭐라도 할 말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는 세상에 없죠 뭐. 남 얘기 듣고 결정하고 그러면 계속 찝찝하게 남아요. 오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 이거 좋은 방법이야. 저라면 남친한테 솔직하게 물어볼 것 같긴 해요.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맞춰가야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잘 풀어갈 수 있는 건지 그 상황을 보면서 또 나도 관계에 대한 생각도 또 해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Thank you.